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은 이제 중생종, 품종의 그 과일들을 모두 수확을 했죠. 수확을 하고 또 이제 만생종 이제 후지 품종이 이제 수확 시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그 핵심 관리는 착색이죠. 착색하고 착색 관리하고 또 추비 주는 거, 또 수확 후에 어떻게 사과를 관리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색을 내려면 이제 사과 과피가 빨갛게 되는 거, 붉은색을 띠는 것께 또 황색 띠는 게 있어요. 사과 경계 작죠. 나무를 옮겨 심었더니까 옮겨 심은 나무들은 이렇게 과일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이제 수확 시기에 되면은 여기 빨간색이죠. 적색은 이제 안토시아닌 색소고, 노란색은 이제 카로티노이드, 그런 그 색소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은 이제 엽록소죠. 엽록소. 그래서 이것이 익어가면서 천천히 엽록소는 이제 줄어들고,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 이 붉은색으로 변할 때는 이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햇볕이 만약에 없다 이러면 이제 붉게 되진 않아요. 노랗게는 돼도.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있어야 돼요. 포도당. 붉은색이 되려면 포도당이 있어요. 이 포도당은 잎에서 만듭니다. 잎이. 그러니까 잎이 없으면 색깔이 안 난다 그러죠. 그래, 그와 같이 잎에서 당을 만들어서 이제 과일로 보내서 과일이 당이 많아지네. 그러니까 당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색을 내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햇빛이 비춰줘야 돼요. 뭐, 반사필름 통하든 어쨌든 간에, 햇빛을 통해서, 색소가 이제 빨개진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맞아줘야 돼요. 온도는 이제 15도에서 20도예요. 15도, 20도. 지금 온도는 조금 높아요. 이런 온도가 높아질 때는, 색깔이 안 나요. 너무 뜨거우면. 그래, 15도에서 20도가 가장 색상이 잘 나는 온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색소, 안토시아닌은 380 나노미터에서 적외선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380 나노미터는 하면 10억분의 1의 미터예요. 10억분의 1미터. 그러니까 상당한 빛이 와야만이 이제 발휘됩니다. 그래, 와야만이 색상이 난다, 이런 얘기죠. 햇빛이 안 오면 색상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또 착색이 안 나는 경우는 이제 질소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질소가 너무 많으면 뭡니까? 잎은 자라기만 하죠. 잎은 자라기만 하니까, 자란다는 것은 뭐 잎이 막 이렇게 크는 이 잎이 성장하는 것보다도 잎 자체 내에서 엽록소가 이 끝부분에서 이제 옥신이 만들어져요. 옥신이 엽록소가, 녹색, 엽록소. 그 녹색이 만들어지면 뭐 과일로 가잖아요. 잎에서 만들어서 가는데 계속 녹색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색상이 안 익는다. 그냥 붉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는 우리가 황산가리를 토양에다 줍니다. 저는 뭐 황산가리 지나면 한번 줬는데, 저 유튜브를 계속 자주 보시는 분들은 내가 뭐하고 하는 것을 계속 찍으니까, 그래, 줬는데 그 다음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간지도 하여튼 몰라요. 비가 너무 많이 자주 오네요. 너무 많이 자주 와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은 내년도에 꽃눈이 없어요.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내년도 꽃눈이 이제 잘 올 것이냐 못 올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꽃눈인데 뭐 꽃눈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요건 이제 꽃눈인데, 이 꽃눈 속에서 이제 내년도 꽃 잎이 또 만들어지고, 암술, 수술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 지금의 9월, 10월에 만들어지는 게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 암술, 수술 만들어지는 시점에 비가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가 계속 오고, 또 이런 이파리들이 이걸 이제 가려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햇볕을 못 보게. 그래 되면 이 꽃눈이 성장을 못 해요. 이 안에 있는 암술, 수술이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암술, 수술이 못 만들어지면은 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해서 뭐 날씨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게 뭐 꽃눈이 잎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지 못한 과정이 돼. 그러니까 9월, 10월에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인도에 꽃이 못 피고 미리 만들어진 잎눈이 그냥 성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교해지는 것이 아니고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인도의 꽃눈으로서 꽃이 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색 관리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 갔네요. 착색을 잘 내려면 기상 조건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사 필름 깔게 되잖아요. 반사 필름. 어떤 분들은 이제 전체를 다 깔아요. 근데 반사 필름도 조금 일찍 깔다보면 뭡니까? 과일이 타버려요. 예, 과일이 대임 증세가 발생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볕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와요. 그래, 햇볕을 오는 걸 보고 다 깔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다소 들라도 뭐 좀 들란 건 늦게 팔면 돼요. 햇볕이 이리 오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이 뒤쪽 햇볕 저쪽 이 나무의 저쪽 부분에는 착색이 잘 안 나요. 그늘져서.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이제 한 10월 3일 정도 바싹 깔라 그래요. 바싹 깔아 가지고 저쪽 옆쪽 앞쪽은 뭐 천천히 깔아도 돼요. 딱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임 증세 때문에 하고, 더 뒤쪽은 바싹 좀 깔아 가지고 뒤쪽에는 좀 익히는. 그래서 반사 필름 깔므로 인해서 빛이 반사가 돼서 이 꽂는 부분, 여기 꽃눈이잖아요. 꽂는 부분이 햇볕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빨개지는 거죠. 여기가 빨개지면은 이 과일은 다 빨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착색 내는데, 필름 까는데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깐다 해서 너무 또 대임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전에 뭐 한 9월 말에 이렇게 깔다 보니까 대임 증세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까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 일주 전, 저는 이제 늦게 한 9월 한 4일 정도 돼서 저쪽에 깔고, 한 3일 후에 이쪽에 깔고, 그 다음에 방지할 거, 칼슘 칠 거 칼슘 치고, 인산가리 한번 더 치게 되면 더 치고 나서 이 중간에 깔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잘 익으면 깔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 필름 까는 위치가 중요하다. 햇볕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반사 필름은 이제 깔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을 따주잖아요. 잎을 이제 따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잎을 많이 따주면 열과가 발생돼요. 열과. 잎을 많이 따주면. 그러니까 과일은 이제 다 컸는데 잎에서 양분이 제대로 못 들어가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열과입니다. 열과. 그래서 이 잎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당분을 만드는 거예요. 당분을 만들어서 과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잎을 빨리 많이 따주게 되면 과일이 안 따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그렇고, 또 달게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게 빨개진다 그랬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서 빨개져요. 그러니까 그 당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빨개지지 않는데, 햇볕이 역할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과일 자체가 빨개지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잎을 너무 빨리 일찍 따주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9월 하순 정도 되면 이제 다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칼슘을 치게 되면은 잎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러 서요. 우러 이렇게 뽀쪽 서요. 이렇게. 지금은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좀 이런데, 우러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실제 다 있는 부분, 요거 좀 다 있네요. 다 있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요런 부분만 이렇게 떼주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 그렇게 이제 그렇게 9월 말에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면, 과일이 있으면 이 과대지가 있잖아요. 이게 과대지래. 과대지 있는데 이 안쪽 부위, 여기는 한두 개 이렇게 다 있는 부분, 또는 이 과대지에서 그늘 많이 준다 생각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한두 개 떼어주면 된다 이게. 저는 뭐 안 떼주고 잘 해봤는데, 그래도 떼야 되겠어요. 올해부터는 좀 일을 좀 제대로 배운 대로 이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떼주면, 이렇게 떼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여기 다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10월 중순경 돼서 그늘진 데가 이 밑에 그늘 졌네요. 그럼 그늘 졌으면 그늘지게 하는
잎이 어떤 잎인가 이걸 봐죠. 그럼 햇볕이 이렇게 오는데 이쪽이 그늘졌다. 그런 게, 그런 그늘진 쪽에 이제 뭐 여 잎이 우쪽에 이렇게 있다 하면 이쪽에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쪽에 이렇게 떼준다든가 그늘진 쪽 좀 돼요. 중순경, 10월 중순경.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그늘진 쪽을 이제 그늘 지우는 쪽을 잎을 제거해 준다. 요것이 10월 중순경.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시기가 이제 이제 수확 시기 25일이다, 28일 이렇게. 저는 25일에서 28일 안에 그냥, 수확하려고 그래요. 허리를 이렇게 맞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숙성도 잘 되고. 그런데, 요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마이너스 온도가 돼도 이렇게 풀어지면 되는데 11월 4일, 제가 보니까 11월 4일, 매년 11월 4일 정도 되니까 얼어요. 그럼 마이너스 9도 되고, 11월 4일에는 마이너스 4도, 6도까지 이렇게 되고, 또 5일 돼서 9도,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제가 체크를 많이 하는데, 마이너스 9도 정도 되면 그 하루가 꼬맣게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갖고 완전히 풀어졌을 때 수확하면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사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보자 이래갖고 땄는데 작년에 그래 땄어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따니까, 과일 맛이 떨어지고, 이 단맛은 그대로 있는데, 산맛이라든가 경도가 떨어진다. 경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렇게 딴 것이 별도로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올해는 수확 시기를 당겨야 되겠다. 11월 달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어 왔으니까, 당겨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엉뚱한 대로 말이 나갔네요. 그래서 과일 돌리기는 마지막 한 1주나 2주 남겨놔도 과일 돌리기 해서 한쪽이 과일이 다 익어야만이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햇빛이 들어와죠. 익게 되는데 여기 다 안 익었을 때 돌리면 여기는 안 익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멈추게 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1주나 한 2주 정도 과일을 판단해 보고 이건 돌려줘야 되겠다 하면은 돌려주는데 이 돌려줄 때 이 과경 중요해요. 과경. 이 나무를 옮겼다니까 이 나무는 아주 과일이 재라요. 그래서 이 사과를 돌릴 때 이 과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 이렇게. 근데 이 정도 해도 많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과일이 다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다 있지 않으면 이게 돌려도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썼다 하면 이렇게 돌려서 쓴다는 얘기,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럴 때 요게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돌릴 때 판단해서, 여기만 돌아가면 안 들어가면 돼. 요 안에는 막 돌아가도 돼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 특성을 좀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딸 때 수확을 언제 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해요. 과일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10월 20일 따는 거 하고 10월 30일 따는 거 하고 비교를 해놓은 그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월 한 20일경 따면은 경도는 이제 4 정도 나간다 하면은 10월 31일은 이제 경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싱싱할 때가 경도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3.6 정도 나오고 당도도 마찬가지예요. 10월 20일 정도 때는 15.8브럭스 나온다면은 10월 30일 때는 15.2브럭스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산도죠. 산도도 역시 아주 이 신맛이니까 조금 덜 익었을 때, 약간 덜 익었을 때 0.48 정도 나오는데 10월 31일 정도 딴다면 0.43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늦게 따면 착색은 더 딸려나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경도라든가 당도, 산도 다 떨어져요. 너무 늦게 따면. 그래서 우리 저장하실 때는 보통 5일에서 10일 전에 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10월 20일 정도 돼서 따서 저장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수확은 역시 햇빛이죠. 햇볕. 수관 하부에 있는 이렇게 햇볕이 잘 들어가는 쪽부터 따야 돼. 그러니까 또 위에 보면 이제 위에도 이렇게 과일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으면 다 안 익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려주는 시점이 되면 이제 돌려주고 한쪽이 다 익었다 하면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익은 쪽부터 먼저 따는데 가급적 이제 그렇게 따면서
또 햇빛이 안 들어가는 있는 곳은 이렇게 좀 도와서 유인해 주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한 몇 차례 뭐 인력이 좀 있다 하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과일은 따도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연장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 호흡을. 사과가 이제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제 호흡을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따가지고 저장시키기 전에 예냉을 시킨다. 예냉.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따가지고 한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냉 온도는 한 4도씨 또는 이제 한 5도씨 정도 예냉시켜요. 그래 예냉시킨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가지고 바로 돌려요. 이거 선별해갖고 넣어야 되니까 바로 해갖고 그럼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 그래서 4도 정도 맞춰놓고 넣고 예냉을 그다음 4도 정도 놔뒀다가 한 2일 정도 2일 정도의 2일 이내 예냉 시간은 한 2일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4도나 한 5도 정도. 책에마다 틀려요. 어떤 책에는 이제 뭐 5도도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4도 나와 있고. 그래도 중생종은 우리가 5도에서부터 7도, 10도 안에 예냉시키던 그 온도. 그래서 5도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책에 보면 5도도 나와 있고, 6도도 나와 있고, 또 어떤 데서 뭐 3도도 나와 있는데, 그 기계 만든 곳에서는 이제 다 얘기가 다 틀리니까 기계마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 통풍 냉각이라든가 냉수 냉각 이런 그 방식에 의해서 이제 지원시키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한 5도 정도 4도 5도 정도 맞춰서 2일 정도 2일 이내로 예냉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온도로 들어가죠. 저장 온도 들어가는데 그 저장도 스마트 프레시 시키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 프레시는 뭐 무조건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게 뭐 9만 원결에서 보조해서 18만 원걸 내고 5평 정도에. 그런데 3개월 이내 다 팔 것 같으면 그 스마트 프레시 뭐 이런 신선도 유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저장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개월 이내에 판매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10평 되면 돈이 36만 원인가 뭐 내든가 뭐 그래요. 하여튼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빠른 시일에 팔 것 같으면 하지 않고 늦게 팔 것 같으면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냉시키기 전에 바깥 온도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 그냥 자연적인 온도에 따라서 계속 이래 놔두면은 그만큼 이 사과의 신선도 유지되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짧아지는 것은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6개월, 이렇게 했을 때 5개월, 이렇게 했을 때 4개월 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그 자체 빨리 예냉시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은 보통 175일이잖아요. 175일에서 180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확 시기도 중요하지만은 과일이 익어가는 상태에 따라서 또 수확이 가능하잖아요. 또 과일 냄새 맡아보고. 그러니까 날씨가 수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아니면 날씨가 뭐 안 좋고 이러면 또 180일 꼬박 채울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탓이죠. 날씨를 생각해서 우리 수확 시기는 만생종일 경우에 175일에서 180일이다 이렇게 아시고, 입고를 완전 식인 다음에 입고 식힐 때는 0.5도에서 0.5도로 이렇게 유지를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만 해도 얼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료를 또 보면 0도에서 2도 요 사이에 이제 저장 온도를 하라 하는 그 실험한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저장고 안에 과일이 있어도 거리에 따라서 틀려요. 요쪽은 0도고 요는 마이너스 되고 한쪽은 물이 얼고 한쪽은 안 얼고 이래요. 그 5평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수시로 판단해 하셔가지고 아침에 뭐 문 열어줄 때 에틸렌 가스가 발생되면 이제 에틸렌 가스는 노화를 하는 그런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일 속에서 호흡해서 거.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이제 비료 주잖아요. 비료. 수확하고 수확 후에 이제 비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영상을 이제 남길 예정인데, 보통 그 조중생종이 이제 수확 만료됐으니까 비료를 주는데, 그건 이제 20%. 그러니까 뭐에 20%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100%를 하면 이제, 밑거름, 웃거름, 추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 밑거름이라 하면 이제 11월 달에서부터 12월 1, 2, 3월까지 주는 게 밑거름입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추비, 가을에 또 추비, 이렇게 같은 숫자를 한문이 틀려요. 덧거름이라 하고 뭐 그 표현이 다 틀린데,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중생은 끝나고 나서 비료를 이제 그 요소 비료를 이제 20%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밑거름을 줄 때는 60%, 그 다음에 추비 줄 때 20%, 가을 거름 수확하고 나서 주는 게 20%,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은 얼마 주느냐? 저는 뭐 한오콤으로 가지고 계속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한오콤 30g이에요. 30g. 그러니까 30g인데 밑거름은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60%로 주라 그랬어요. 60%. 그러면 이걸 60번 6번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6번 주고, 그 다음에 20%니까 뭐 5월 달에 두 걸음 주고, 그 다음 수확하고 두오큼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정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6번 준다는 것은 뭡니까? 과일이 초창기에 4월, 5월 이때 비료를 많이 필요를 해요. 많이 필요한데 꽃이 피려면 또 필요하죠. 또 과일을 만들려면 또 필요해. 근데 그 시점에 잎이 나올 때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보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게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월 전에는 비료를 요소 줄 때는 이어서 계속 주는 게 좋습니다. 15일 있다 또 주고, 15일 있다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근데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조금 줘요. 20g. 그랬을 때 20g 정도. 20g 요만큼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둘레를. 그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확 후에는 우리가 이걸 주는데, 토양이 벌써 얼잖아요. 11월 달이니까 얼어요. 고지대 같은. 그때는, 수확 후에는 3 내지 5%를 줄여야 되겠어요. 물 500리터에 3, 5, 15kg를 주고, 5, 25, 25kg를 그 물에다가 녹여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 마저도 여기 많이 들어붙여도 뭐 너무 노엽이기 때문에 상처 나도 괜찮고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면 그 숨이 들어요. 다 먹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잎이 없는 집들은 이제 한 15kg 정도 녹여서 주시고, 잎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한 8kg 정도. 그리고 책에 나온 것은 15kg나 25kg예요. 그러니까 물 500리터에. 그러니까 뭐 금방 녹죠. 요소비는 금방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잎이 떨어졌으니까 잎이 많이 좀 부족한 데는 그렇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과일로 가고, 과일도 뭐 과일로 가고, 또 그 남는 것이 이제 뿌리로 영양분이 뿌리로 축적돼서 그 영양분이 뿌리에서 흡수를 딱 해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봄에 잎이 나올 때 그 영양분으로서 딱딱해, 뿌리가 딱딱합니다. 영양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6월, 7월 때 그 뿌리를 하면 뿌리가 물렁물렁해. 우리 산에 가서 뭐 더덕 캐보면, 더덕을 캐보면은, 더덕이 겨울엔 딱딱한데, 봄에는 뭡니까? 이 스펀지 같아요. 더덕을 캐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펀지 같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는 양분들이 잎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뿌리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또 6월, 7월, 8월 되면은 양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덤으로 이제 칼슘제 치는 거, 칼슘제는 계속 좀 쳐주시고, 과일이 현 시점에서 10월 과온 관리니까 쳐주시고, 칼슘은 그 6월 달까지는 이제 토양에서 올라와요.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7월부터는 증산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과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연면 시비를 하는데, 연면 시비, 6, 7월 달에 뭐 염화칼슘이든 인산칼슘이든 뭐 칼슘제, 초산칼슘이든 쳐주시고, 그 다음에 수확 40일 전 돼서 칼슘을 이제 한 2, 3번 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과일 단단해지고.
오늘은 그 10월 가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게 뭐 예냉하는 거, 과일이 가급적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틀 이내, 일반적인 것은 뭐 하루를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24시간 이내 정리해서 예냉 시간 4도에서 5도, 그다음 빨리 넣어서 있다가 저장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과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지켜주시고 좀 생각해 주시면은 사과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